이제 간병비 걱정을 안 해도 될지 모릅니다. 국가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간병비 보험 가입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 발표가 난 다음부터 간병인 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간병비 지원 혜택에 대한 핵심을 모르면 정부 지원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볼 건데요. 모르고 손해보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간병비 급여화의 지원 대상부터 범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영상 끝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정부에선 지난 9월 국민들의 간병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동안 간병비는 국가 지원이 되지 않던 의료비 항목이었죠. 그래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그동안 간병비로 힘들었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사적 간병비 규모가 약 8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심지어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25년도엔 연 10조 원을 상회할 거란 얘기도 있는데요. 앞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개인 부담은 가속화될 테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못하면 간병비 내다가 가세가 기우는 일도 과장은 아닐 겁니다. 그럼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겠다. 이제 간병비 걱정은 끝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텐데요. 하지만 그건 간병비 급여화 정책의 알맹이를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2일에 실시한 2시간짜리 공청회 라이브 영상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전국 약 1391개 요양병원 중 500곳에 불과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지원받는 게 아니란 거죠.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에 선정된 요양병원이 없다면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설령 간병비 급여화의 지원으로 선정된 요양병원이라고 해도 의료 최고도 또는 의료 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 환자가 아니면 지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는 쉽게 어디가 아프거나 단순 거동 불편이 아니라 욕창이나 산소 호흡기 등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매일매일 필요한 중증 환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증이나 심한 허리 통증 등 만성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분이 계시더라도요. 간병비로 하루에 6만 원씩 쓰고 200일 이상 입원하고 했어도 중증 환자가 아니란 200일 이상 입원하고 했어도 중증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요양병원이고 중증 환자일지라도 개인 부담이 0원인 건 아닌데요. 보시는 것처럼 간병비 본인 부담이 100%였던 게 30%로 경감되는 거지 전액 무료 지원이 아닙니다. 특히 정부는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요양병원을 6인실이 아닌 4인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퀄리티가 좋아지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문제는 그만큼 기본적인 간병비 자체가 비싸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6인실에서는 환자 6명이 간병인 1명의 월급을 나눠서 냈죠. n분의 1을 하는 머릿수가 많으니까 개인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4명이서 나눠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 사람이 내야 할 몫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서비스 질은 올라가지만 내 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간병인 1명을 쓰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 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6인실이라면 국가 지원이 없어도 한 사람당 50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4인실로 바꾸면 한 사람당 부담금이 75만 원으로 훅 올라가죠. 물론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주니까 내가 낼 돈은 22만 5천 원 정도로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돈은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4인실 간병비가 지금처럼 300만 원에 멈춰 있지 않고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실손보험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국가가 먼저 병원비를 깎아주고 남은 돈 중에서 내가 20에서 30%를 내야 한다는 4세대 실손의 방식과 지금 이 간병비 지원 정책이 비슷하거든요.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간병비 지원 정책이 국민건강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면 거기서 생기는 빈틈을 메꿔주는 실손보험 역할은 결국 간병인 보험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보험이 있다고 실손 가입 안 하신 분 계실까요?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간병인 보험 필요 없다라는 의문도 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실제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간병지옥이라는 제목의 기사 속 내용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2년째 매달 350만 원의 간병비를 내셨다고 합니다. 또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도 재활치료비로 1,000만 원의 병원비가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를 간병비 급여화와 간병인 보험에 적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뇌출혈로 2년 장기 입원을 했고요. 치료비 1,000만 원, 간병비 매달 350만 원씩 2년이니까 총 지출한 간병비는 8,400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국가 지원 70%를 계산해도 자기 부담금 30%는 2,520만 원이나 되는데요. 2,520만 원. 현금으로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제외한 1,000만 원의 치료비까지 더하면 사연자분은 어머니 병원비로 2년 동안 총 3,520만 원을 지출한 셈인데요. 간병비 급여화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다 합쳐서 9,400만 원의 돈이 개인 부담을 해야 했던 거죠. 아까 실손보험 예시를 든 것처럼 이때 사연자가 간병인 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요즘 많이 가입하는 간병인 보험사 3곳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간병인 사용 시 하루 20만 원씩 지급하는 플랜이 있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 시 보장기간을 첫 입원일로부터 180일로만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A사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해도 181일 이상부터 365일까지 하루에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A사 설계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에서 첫 입원일로부터 180일간 하루 15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180일 이상부터 역시 15만원씩 1년 내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도 살펴보면 180일까지 6만원, 181일 이상부터 365일까지 또 6만원, 1년 계속해서 공백 없이 보장하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365일 내내 하루에 7만원씩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입원한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급이라고 하면 하루 5만원을 추가로 보장함으로써 앞에 15만원을 지급하는 특약과 합쳐서 최대 20만원까지 보장되는 플랜인데요. 55세 남녀 보험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해당 플랜을 가입했다고 가정하에 다시 한번 사연자의 의료비를 계산해 볼게요. 이 사례에서 치료비 1,000만원 하고 국가 지원 이후 2,520만원이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소개해드린 플랜을 가입했다면 사연자는 하루 6만원씩 2년간 지원을 받았겠죠. 하루 6만원씩 2년이니까 총 4,38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치료비 1,000만원에 남은 자기부담금 2,520만원을 합치면 3,520만원. 수령받은 보험금은 4,380만원이니까 860만원은 치료비, 간병비 다 내고도 남게 되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정부에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혜택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중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경증 질환자, 요양병원을 제외한 한방병원, 일반병원 등 지원받지 못하고요. 둘째, 설령 지원을 받았더라도 30%의 자기부담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병비 개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때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셨다면 나머지 30%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덕분에 개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결론은 정부 지원은 국민건강보험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간병인 보험은 실손보험 같이 국가가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비를 보완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정책과 아쉬운 점을 보완할 간병인 보험 베스트 플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건 분명 반가운 소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가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와 가족들에게까지 미치지는 못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하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지원은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간병인 보험을 미리 준비한 분들과 준비하지 못한 분들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실손 있고 없고의 차이랑 결과가 비슷할 테니까 말이죠. 저희 보험미남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의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의 선택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